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연합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f2라고 0에서 1까지 ft dt 정적 분한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a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미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분하기 전에 윗끝 아랫끝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x의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의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대입하니까 f2를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a 더하기 3a 더하기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1이 4a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표시해놨는데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fx 곱하기 x, fx 왼쪽에 인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1차 인수 곱해져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또 이 x에 0을 대입해서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 0 들어가고 3a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1에서 0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 1에서 0까지 ft dt를 왼쪽으로 넘겨서 윗끝 아랫끝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ft dt의 값이 3a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f2라고 0에서 1까지 ft dt의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0에서 1 ft dt가 f2라고 같다고 했는데 f1 여기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4a 더하기 2랑 같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찾겠습니다. 이제 a를 찾았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시 대입해서 이제 fx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미분할 준비가 됐습니다. xfx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xfx는 2x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0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1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분하니까 왼쪽은 fx 더하기 x f'x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6x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fx 하고 남겠습니다. fx 어떻습니까? 여기 fx 여기 fx 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뭐로 한번 나눠주겠습니까? x로 또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f'x는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6x-4 하고 표현이 돼서 fx가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fx는 다시 적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표현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f1의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에 2를 더하니까 f1의 값은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1이 마이너스 6이니까 1 대입해서 마이너스 6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f3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f3하고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3, 9, 3, 27, 마이너스 4, 32, 마이너스 5 해서 f3의 값은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a 더하기 f3이니까 a-2 데려오겠습니다. a 더하기 f3의 값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0 해서 정답은 8,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 문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윗끝 아랫끝 맞추고 그리고 양변 미분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각 A의 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점 D를 잡아서 sin BCD, BCD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BD 더하기 CD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각 A의 크기도 주어져 있고 내저번에
외접원에 반지름도 주어져 있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사인 법칙을 써서 BC의 길이를 바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하고 제가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BC의 길이는 하고 여기다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BC의 길이는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 루트 7 하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니까 2 한번 약분해 주니까 4 루트 21 하고 죄송합니다. 2 루트 2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습니까? 각 BCD에 대한 사인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세타에 마주보고 있는 BD를 또 지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하고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BD의 길이는 같은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그리고 지름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 루트 7 하고 나타나는데 사인 세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조금 써놓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루트 7로 약분해서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7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필요할지 몰라서 코사인 세타도 써놓고 가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7분의 2를 대입하면 루트 7 약분돼서 2가 3번 곱해져서 BD의 길이는 8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BD가 8입니다. 그러면 CD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CD를 제가 K라고 쓰고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할 텐데요. 제자 중에 미적분 버전으로 자꾸 풀려는 학생이 있어서 두 가지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 쓰는 수학 1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BD의 제곱은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 8이 64는 하고 표현되고 BC의 제곱 가면 4 곱하기 21 하고 써보겠습니다. 4 곱하기 21 더하기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21 그리고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갔는데 코사인 세타 여기 몇 도입니까? 3분의 2파이 마주보고 있는 각 D의 크기는 내접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3분의 2파이 둔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타는 예각이어서 코사인 세타 양의 값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7분의 3 루트 3 하고 데려와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해주면 루트 7 약분하고 여기 루트 3 남아서 곱하면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4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K제곱 하고 나타나고 계산해주면 2는 4, 4, 3, 1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넘겨서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2K 이쪽으로 넘어와서 빠지면 더하기 20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인수분해해서 K 값을 구하면 K는 2 또는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은 2 하고 결정이 되는데요. K값이 8은 안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실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각 D가 둔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보다 작겠습니다. 즉 BC 제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2는 4 곱하기 21 해주니까 여기 84가 되겠습니다. 84가 뭐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우리 BD의 길이는 8이라고 찾았으니까 8, 8이 64 더하기 여기 제곱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제곱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8 들어오면 더 커져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2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정답은 어떻습니까? 8 더하기 2에서 정답은 2번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적분 버전으로 또 한번 진행해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문과 학생들은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 각이 몇 도라고 했습니까? 아까 진행할 때 3분의 2파이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 이것도 특수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각 B, 조그만 각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각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 특수각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 특수각이고 세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하고 구해보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곱하기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 하고 써놨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2 하고 루트 7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루트 7분의 3에서 2 빼니까 2 루트 7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써서 마무리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뭘 곱한다고 했습니까? 지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 루트 7분의 1 약분되고 나니까 CD의 길이는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덧셈 정리도 한번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고3 9월 전국모의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D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절대값 AM하고 절대값 A 더하기 3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등차 수열 뭘로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어서 제가 직선으로 해석을 하고 특별히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더 직선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울기 몇이 되죠? 기울기 공차가 기울기인데 양수니까 이런 직선의 절대값에서 이렇게 꺾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써볼 텐데요. AN은 하고 dn 해주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5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을 f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n축하고 이렇게 접혔는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더하기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서 이 꼭지점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두 점의 중점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2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m 더하기 2분의 3을 대입하면 0이다, x절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자리에 m 더하기 2분의 3을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dm 더하기 2분의 3d 하고 표현이 되고 빼기 d 빼기 45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d로 묶어주면 2를 곱하면 3 빼기 2d 하니까 d 남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2m 남고 더하기 1d는 9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2m 더하기 1은 m이 지금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2m 더하기 1은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을 소인수 분해하는데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겠습니까? 홀수 곱하기 하는 형태로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90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은 홀수는 3 곱하기 30이 있겠고 그 다음 작은 홀수는 5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 1은 5, 8, 5, 40 하니까 5 곱하기 18, 그 다음은 9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0 하고 나타나고 15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빠지니까 6 하고 나타나고 45도 있겠습니다. 45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곱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의 후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 곱하기 90을 보시면 m 뭐라고 했습니까? m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 1 이상이니까 여기는 3 이상 해서 2m 더하기 1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까? 우리 2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D가 2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45라고 했는데 첫째 항 마이너스 45, D를 또 한 번 더하면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1 띵띵띵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 3개를 보시면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언제나 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조건 나에 맞지 않겠습니다. 이미 세수가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D가 몇인 걸 체크해 보겠습니까? D가 6인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D가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을 빼니까 39, 또 6을 빼면 마이너스 33 띵띵띵 하고 나갈 텐데 어떻습니까? 이 세 개 항의 합도 여전히 마이너스 100보다 작겠습니다. 이번에는 D가 1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D가 10이면 마이너스 45 또 한번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띵띵띵 하고 나가는데 세 개 항의 합이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D가 18인 경우 또 해보겠습니다. D가 18인 경우 또 한번 빼주면 마이너스 45하고 18을 빼주면 마이너스 27하고 표현되고 18을 빼주면 마이너스 9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을 더하고 있습니다. 18을 더하면 여기는 9하고 표현되는데 이 세 개 항의 합을 보시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00보다 더 크겠습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네 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나타나니까 이 경우는 언제나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D가 30인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제 더 큰 수를 더해지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그 다음부터 15 이렇게 띵띵띵 4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해도 어떤 번째까지 어떤 n번째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언제나 크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D는 몇이 됐습니까? 18하고 30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절대값 등차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등차수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 F'2가 0인 3차 함수 fx와 양수 p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두 조각으로 정의된 함수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0이 0이고 F'2가 0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 3차 함수는 하나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fx와 양수 p에 대해서 gx가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x = 0 이하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극한하고 함수값 같이 일치해서 g0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0 그러면 f0 빼기 f0이어서 g0은 0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극한도 0, 함수값도 0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0 플러스를 체크를 해주면 X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FP 빼기 FP 해서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X는 X = 0에서 0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자극한하고 함수값 우극한이 같아서 GX 연속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 범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은 fx를 xy축으로 f0만큼 평행이동하라 라는 뜻이었고 밑에 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p, fp가 원점이 되게 옮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조금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 fx 어떻게 생긴 fx라고 했습니까?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x = 0 이하에서 gx는 g0은 0 했습니다. 저기다 0을 대입하면 0 하니까 fx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0 이하인 곳에서 g0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y축이 돼서 0보다 작은 곳에서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x랑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fx를 f0만큼 평행 이동해서 원점이 됐으니까 x 이퀄 0에서 이 점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fx 이 그래프의 개형을 원점이 되게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랑 같겠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가 양수이니까 이쪽에서 양수 p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p라고 해보겠습니다. p, fp 하고 나타나는데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또 마이너스 fp만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래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좋겠습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이 p, fp 이 부분의 그림을 쪼개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른쪽은 이 부분하고 나타나고 왼쪽은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누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p가 1일 때 g'1은 0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프를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진한 회색하고 연한 회색하고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fx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0이고 fx 2에서 극소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변곡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3차함수 비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3이라는 것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p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점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진한 회색 부분을 요점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붙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이 점이 원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차함수 비율, 이 3차함수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점, 요 점이 지금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이 변곡점이 극대점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함수 비율에 의해서 이 극소점은 변곡점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g'1은 0이다. 이거 참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극소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양수 p의 개수를 체크해 보는데 그것이 한 개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조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분 가능하게 하라. 그러면 원래 이거 미분 가능하고 이것도 미분 가능한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후보는 x 이퀄 0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0에서 어떻습니까? 왼쪽을 보면 극대점의 조각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조각도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와서 붙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이 점 하나가 있겠습니다. 즉 극소점이 이 원점으로 옮겨와 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1이고 2고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이 극소값 진한 회색 보이시죠? 이 부분이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붙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즉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점이 오른쪽에 몇 개 있는가 체크하라는 뜻과 같겠습니다. 그 점은 2, 여기 극소점이 되는 이 점 하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을 보겠습니다. p가 2 이상일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정적분하면 0 이상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p가 2 이상 했습니다. p가 2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1이고 이 함수 대칭성의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어떻습니까? 넓이가 같고 부호가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체크하면 좋겠습니까? p가 2보다 큰 경우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좀 미리 체크해 놨는데요. 이 점 p가 2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 원점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평행이동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P가 2인 경우도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주황색 선 P가 2인 경우입니다. 이 선이 따라서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옮겨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부호는 다르고 넓이는 같겠습니다. 따라서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P가 2보다 큰, 이거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이 진한 회색 부분을 이렇게 뜯어와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보다 어떻습니까?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P가 2일 때만 0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0보다 크니까 이 경우도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 문제는 두 조각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에는 초항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5 더하기 A6이 0일 때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써놨는데요. AN의 범위를 이용해서 AN 더하기 1의 범위를 각각 표시해 봤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배하고 마이너스 2 해주면 AN 더하기 1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이 경우는 2배 했습니다. 그래서 2배 한 범위를 썼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N 더하기 1의 범위를 각각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 뭘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A5 더하기 A6이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A5고 여기가 A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음수고 0 이하니까 더해서 절대 0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A6하고 A5의 부호가 서로 같아서 더해서 0 되려면 A5도 0이고 A6도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범위 안에 0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0인 경우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A5는 양수이고 A6은 0 이상인데 이 경우도 더해서 0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A5 더하기 A6이 0인 경우는 A5도 0이고 A6도 0이구나 라는 추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A5가 0인 걸 찾았습니다. 우리 A1까지 찾아서 합이 양수가 되게 하는 A1을 찾아야 되니까 역추적하겠습니다. 역추적하기 위해서 A5부터 시작해서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A5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5가 되는데 전부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체크를 해주면 첫 번째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4가 되겠습니다. A4는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고 A5가 0이면 A4도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A4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4가 1이구나 하고 세 가지 경우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위를 좀 미리 구해놨었습니다. A4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가 되는 거 이 위에 두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하는데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되니까 A1은 A3이 되겠습니다. A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3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범위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범위 안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으로 나누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 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A2를 체크를 하는데 A3이 마이너스 2분의 1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A2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러한 A2를 체크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2는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A2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범위에 맞나 또 체크를 했더니 범위에 맞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서도 A2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쯤 와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A2가 음수면 어떻습니까? AN 여기 올라가면 쫓아 올라가는 곳 A1 또 음수 나올 겁니다. 그리고 A2 여기가 음수이면 여기 A1도 음수, 계속 음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양수해야 되는데 이 음수 라인을 쫓아왔더니 계속 음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AN 더하기 1이 음수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이 위쪽에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AN도 음수가 나타나서 결국 계속 음수였구나 하고 멈출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여기 부호가 같습니다. 이쪽으로 쫓아와도 음수가 쫓아오면 여기도 음수에서 계속 음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멈추고 우리 A4가 0인 경우 어떻습니까? A4가 0인 경우 A5가 0인 경우랑 같아서 같은 가지치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4가 1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음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A4가 1이면 A3을 체크를 해주는데 A3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밑에 2분의 1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A2가 A3이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3 2분의 1 하고 쫓아갔더니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경우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A3이 2분의 1 하면 여기 오면 A2는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4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아래는 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것은 마이너스 2A2 더하기 4가 2분의 1이 되는 그러한 A2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A2는 4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A2는 4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7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2가 4분의 1인 경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은 위에서 나타나는 A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 나눠주니까 8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래서 나타나는 A1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1 더하기 2가 4분의 1이 되는 그런 A1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1은 4분의 8에서 4분의 1 빼주니까 4분의 7 하고 표현이 되고 A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1은 8분의 7 하고 하나 또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2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7 좀 숫자가 이상합니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 여기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로 다시 바꾸면 2분의 4에서 빼주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고 여기 값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의 값은 8분의 3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A1의 값은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A1 더하기 2가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A1은 2에서 빼주니까 4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고 A1의 값은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2로 나눠주니까 8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A1의 값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분의 1, 8분의 7, 8분의 3, 8분의 5 이렇게 눈에 보이는 A1의 값이 4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A4가 0인 경우 안 했는데 A4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A4가 0이면 같은 식으로 가지치기해서 A3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A3이 0이면 또 어떻습니까? 같은 가지치기라면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5가 0이면 여기 있는 4개의 값이 A1로 나타나고 A4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4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A4, A3, A2, A1 이 2개의 값이 A1의 후보가 또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3이면 A3, A2, A1 이것의 값도 A1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가 A2가 된다고 하면 여기도 A1이 될 수 있겠습니다. A1은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A1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5까지 전부 주르륵 0을 타고 왔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A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8개가 있겠습니다. 그 A 값들을 이제 다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 더하기 그리고 여기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여기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이고 여기 2개 더해도 1, 여기 2개 더해도 1,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이 4개 있으니까 4 더하기 2분의 1 더하면 2분의 9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모의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우리 는 k 6x 더하기 k라는 직선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는 k 해서 6x를 왼쪽으로 넘겨서 는 k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기려고 했는데 여기 절대값 보이십니까? 이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되는데 fx 더하기 x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가 이 절대값을 푸는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 더하기 x가 언제 0이 되는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fx 더하기 x하고 써보겠습니다. fx 더하기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 2분의 1x의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x를 더해서 11x 하고 나타나는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2분의 1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묶었으니까 2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2차식 쳐다봤더니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안 돼서 판별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체크를 하면 b제곱 99 81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2 하면 마이너스 88 해서 0보다 작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어떻다는 뜻이죠? x축 위로 둥둥 뜨는 2차 함수여서 이 부분이 항상 양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x는 뭘 기준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까? x 이퀄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하고 심플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수직선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하고 나눠서 쓸 텐데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0을 기준으로 해주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는 6x 더하기 k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지워주고 6x 넘어오면 마이너스 7x는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7x라는 직선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이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fx 그리고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fx 하니까 fx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하고 나오고 여기 2배 하면 20x 그리고 21x 6이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15x는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몇 차 함수가 됐습니까? 여기는 3차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그래프를 우리가 또 해석해서 그려야 되는데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심플하니까 우리 이쪽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 x로 묶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극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는 해주면 3x제곱하고 나타나고 928x 더하기 1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으로 묶으면 -6x 더하기 5 하니까 x-1, x-5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런데 2하고 5 어떻습니까? 0보다 큰 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2하고 5에서의 극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1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1 계산하면 여기가 G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 더하기 15 해주니까 빼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G5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G5를 계산해주면 5를 3번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5 해주고 여기는 9 곱하기 25 해주고 그 다음에 15 곱하기 5는 3 곱하기 2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한 평면에 이 그래프를 한번 각각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0이고 -7x 그리고 오른쪽에 G0도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극점의 x좌표는 몇이라고 했죠? 2라고 5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1, 여기는 5하고 나타나고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7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직선하고 연립한다고 했습니까? 는 K라는 직선, Y는 K, 그래서 X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눈에 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칠해 보겠습니다. 칠해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이에 정수 K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포함하지 않고 7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정수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 2, 3, 4, 5,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여기도 7, 여기도 7, 여기도 7, 7이 모두 3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 3, 21, 2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두 조각 함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좌우 그래프 그려서 는 K라는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직선 Y는 -x 더하기 4가 두 곡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곡선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 여기 선분 AB의 길이가 2√2가 될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A의 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로그 A의 X를 X축으로 1만큼, 둘 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A의 X는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즉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둘 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뭘 이동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Y축을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Y축, 새로운 X축, 여기는 그대로 X축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 이 곡선하고 이 곡선, 이 새로운 XY 평면에서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고 Y는 X-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칠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옆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행 이동한 직선 보이십니까? 이게 새로운 Y축이 되겠습니다. Y축, X축하고 제가 Y축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평면에서 이 직선은 실제로 Y는 X-1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Y는 X-1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가 있겠습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y는 x-1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여서 그 대칭성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2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제가 보조선을 그어놨는데 이 노랗게 칠한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대1대 루트 2 하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조선 조금 더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 긋고 여기도 수선 그으면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서로 합동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또 좀 표현해 볼 텐데요. 제가 얼마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습니까?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선의 x절편은 4하고 나타나서 이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3인데 이 가운데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동에 의해서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반반 나눠주면 몇이 되죠? 여기 2분의 1,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됐습니까? 점 B의 좌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 B의 x좌표는 4에서 2분의 1만큼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8에서 빼주니까 2분의 7, 그리고 y축으로 2분의 1만큼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로그 함수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은 하고 표현해주면 로그 2에 2분의 7에서 1 빼니까 2분의 5 하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로그 A에 2분의 7에서 1 빼주니까 2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2분의 1제곱은 2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고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4분의 25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준비가 거의 끝났는데요. 점 C의 좌표만 알면 좋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점 C의 좌표는 0, 하고 이 곡선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에 0 대입하고 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즉 점 C의 좌표는 0, A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가 오니까 25분의 4 하고 점 C의 좌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 삼각형 뭘 써도 좋습니까? 좌표들 다 나타나서 사선 정리 신발끈 공식을 쓰셔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왕 계산이 여기 2루트 2하고 나타나서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점 C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높이 한번 계산을 할 텐데요. 거리 공식을 쓰셔도 좋고 1대1대 루트 2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45도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좌표가 4고 여기 좌표는 25분의 4다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4 빼기 조금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25분의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분의 100에서 4 빼니까 9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5분의 96 그럼 1대1대 루트 2 하니까 실제로 높이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높이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뽑아 써보겠습니다. 루트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25분의 루트 2로 약분하고 나면 2로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로 나누면 48이니까 48 루트 2 하고 높이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넓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0 곱하기 넓이 2분의 1 곱하기 AB 밑변으로 하고 여기 높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는 25분의 48 루트 2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약분해주고 이렇게 약분하고 루트 2는 곱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8에 4를 곱하는 거니까 8, 4, 32, 4, 4, 16 해서 정답은 19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모의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같이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fx-3 하면 x축으로 3만큼 fx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하고 다음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곱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gx는 조건 가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gx equal 0에 서로 다른 내실근을 알파 1, 2, 3, 4라 했을 때 다 더한 값이 7이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fx를 찾아서 f5의 함수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으로 정의된 이 함수 어떤 함수인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fx 더하기 h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양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양수면 어떻습니까? 우리 h가 양의 0으로 가니까 fx 더하기 h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fx 여기 양의 함수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 접근할 때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0에 가까워서 fx 더하기 h도 양수고 fx-h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리미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h가 양의 0으로 가서 제가 조금 분리해서 써보겠습니다. h분의 하고 써주면 fx 더하기 h-fx 하고 쓰고 여기는 더하기 마이너스 h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h 하고 나오는데 밑으로 마이너스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f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fx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fx에서 fx는 같이 상쇄되면서 원래식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h 양의 0으로 가는데 fx가 어떤 함수입니까? 3차 함수여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f'x가 되고 여기도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는 fx가 양수면 2배의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배의 f'x 하고 쓰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까? 음수인 곳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수면 어떻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fx가 음수면 여기도 이쪽으로 접근해도 음수, 이쪽으로 접근해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fx가 0보다 작은 곳하고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위에 거를 좀 미리 카피해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절대값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 플러스가 돼서 다시 마이너스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fx 이렇게 한 마이너스 fx에서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f'x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f'x 해서 마이너스 2배의 f'x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까? fx가 0인 곳에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관계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0 되는 곳하고 체크를 하면 여기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함수값이 음수여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fx, 여기도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fx 뭐라고 했습니까? fx 함수값이 원래 0이어서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f'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f'x 해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는 함수값 0하고 극한값이 0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찾았습니다. gx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함수인가 하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거 fx가 되겠습니다. 이 fx에 대해서 도함수 체크를 하면 여기 도함수 0 되는 곳에서 이 회색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회색 그래프가 f'x가 되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래로 볼록인 이 그래프는 2배의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x축 대칭이 되는 이곳은 마이너스 2배의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라고 했습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이러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쫓아가고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함수를 쫓아가고 함수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값이 함수값 극한값 0하고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뭘 그리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주황색 박스 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추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x축이 어디에 있는가? x절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x절편이 3개인 경우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함수값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아직 x축으로 산 만큼 평행이동 안 했습니다. 이 그래프 빨간 그래프가 fx이고 이 까만 선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축하고 만나는 이 절편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함수값 0, 여기도 x절편에서 함수값 0, 여기도 x절편에서 함수값 0 이렇게 찍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0보다 큰 곳에서는 어떤 도함수를 쫓아가라고 했습니까? f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2배의 f'x 아래로 볼록인 이 파란 그래프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 함수값이 양수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파란색 그래프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음수인 이 하얀 부분에서는 위로 볼록인 파란 그래프를 쫓아가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불연속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 x절편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산 만큼 평행 이동해서 곱해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곱함수가 연속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산 만큼 이 점이 옮겨가겠습니다. x축으로 산 만큼 옮겨가게 되면 이 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은 도저히 어떻습니까? 연속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왜죠? 점프 불연속인데 이 그래프 x축으로 산 만큼 평행 이동하면 연속인 함수 0, 함수값이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되는 함수하고 이 점프 불연속이 만나서 절대 연속이 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왼쪽 끝에서 나타나는 이 불연속점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제가 또 조금 다른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조금 옆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이쪽에 기념으로 놔두고 다른 그래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그래프를 이제 여러 번 그려놓고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려진 그래프 한번 만족하는 그래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fx가 되고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0보다 크겠습니까? 이쪽에서만 0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부분에서만 파란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진한 파란 그래프를 쫓아오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위로 볼록인 전체적으로 함수값이 음수이니까 위로 볼록인 진한 그래프를 쫓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불연속점 이 점 하나 있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0인 곳 어차피 0인데 전체적으로 음수여서 그대로 연속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불연속점 이 점 하나 있는데 이 점 하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속인 함수가 평행 이동해서 여기 함수값 0인 곳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곱해져서 곱함수 연속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얼마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이 위치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이 한 칸들이 다 몇이 되겠습니까? 이 한 칸들이 정말 한 칸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 하고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이제 우리 조건을 맞춰놨습니다. 이 점이 3만큼 가면 어차피 연속함수 함수값 0이니까 이 그래프하고 곱함수 연속이 되게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gx = 0 때는 서로 다른 4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k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실제로 이 점들은 어떻습니까? 이 x절편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라 k 더하기 3, k 더하기 6 하고 x절편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 함수값으로 극한값으로 정의된 이 함수는 어디에서 0이겠습니까? 여기 0이고 여기도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k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한 칸이니까 여기는 K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K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똑같이 K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밑에서는 어떤 점들이 나타나겠습니까? K 더하기 2 그리고 K 더하기 3 0들이 나타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3은 겹치니까 한번 세주면 총 4개의 알파 1, 2, 3, 4가 생기겠습니다. 크기 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나타났고 K 더하기 2 그리고 K 더하기 3, K 더하기 6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다 더해서 몇이라고 했습니까?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K 더하기 해주고 여기 더해주면 11 이것이 7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K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여기 좌표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여기 좌표는 2 하고 표시되겠습니다. F5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5 값 우리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X절편을 활용해서 거리곱 공식 그리고 함수식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식으로 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가는 그러한 X축하고 뚫고 가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5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대입해주면 66에 36 곱하기 3에서 6, 3, 18, 10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곱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곱 공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fx식을 한 줄 안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수값 제가 5하고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5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라. 그럼 x절편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5에서 2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데 여기는 접하니까 2번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곱해지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1 했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5에서 2 빼면 5 빼기 2 하고 표현이 되고 5에서 마이너스 1을 2번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66에 36 하고 3을 곱하니까 108 하고 같게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곱함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접근했습니다. 거리곱 공식도 썼고 함수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